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파충류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익히 들어서 이 낱말은 익숙합니다만 한자로 살펴보고 한자를 알면 이제 뜻을 알겠죠. 어떠한 어떤 동물이라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는 좀 보기 힘듭니다. 긁을 파, 이렇게 긁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벌레충, 그리고 무리류 이렇게 되죠. 자, 긁을 때는 손톱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손톱 조자가 들어갔다. 발음은 파에서 왔다. 땅 이름 파. 근데 이 긁는다는 긁을 파에는 긁는다는 뜻 이외에 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기어간다 할 때. 그러면 파충은 기어다니는 어떤 벌레 또는 어떤 동물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벌레충은 이것이 이제 본자입니다. 본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렇게 하나로만 쓰죠. 이것이 이제 부수자로 쓴다. 그리고 이 글자에는 또 벌레충이 두 개 합친 벌레곤이다 할 때, 물론 곤충의 곤자와는 글자는 다릅니다만 의미는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벌레가 버글버글 된다. 한자에는 같은 자 두 자가 있으면 많다는 뜻이고 세 자가 있으면 더 많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벌레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버글버글 거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리류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글자 안에 보면 개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쌀미자가 있고 그리고 머리 혈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엇비슷할 외인데 거의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이 무리냐 하는 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개라든지, 사람이 보면 개라는 거는 이놈인지 저놈인지 물론 품종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쌀알이라는 것도 보면 펼쳐놓고 보면 쌀알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또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무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파충류라는 것은 이제 글자를 알았으므로 뜻은 좀 쉽습니다. 파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파충강, 이것은 이제 동물의 분류에 나오는 것이죠. 파충하는 그런 동물이다. 척추동물에 속한 강인데 피부는 각질의 표피로 덮여 있고 대개 꼬리가 길고 사지가 짧다. 폐호흡을 하며 변온동물이다. 변온, 체온이 변한다는 것이죠. 난생, 알을 낳는다. 또는 난태생, 알을 낳기도 하고 또 태생을 하기도 한다. 탯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태생이죠. 지질시대 공룡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거북이, 뱀, 악어 등 약 6천여 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충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파충은 이제 긁는다고 했는데 기어간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보면 거북이다, 뱀이다, 악어다 이런 거 다 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기어간다는 의미가 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충류라는 것을 글자를 알면 뜻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파자가 이제 긁을 파라고 했고 또 기어간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쓰레질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긁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땅 이름 파라고 했는데 이 파에는 사실은 파 자체가 땅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꼬리 또는 뱀이다, 소용돌이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파를 무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무늬냐 하면 글쎄요, 태극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챙이 꼬리다, 올챙이다 또는 큰 뱀들이 이렇게 서로 세 마리가 물고 물리는 모양이다. 그런 것을 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파전이 벌어졌다 할 때 그렇죠. 뭔가 운동 시합이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팀이 남아서 서로 싸울 때는 3파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파자가 쓴다. 이렇게 세 팀이 서로 물리고 돈다는 뜻이죠. 3파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파를 갈래파를 세면 되지 않는다. 물론 파도할 때 이 파도 아니다. 그렇죠. 3파전을 할 때는 이 땅 이름 파자를 쓴다. 이것은 파라는 것은 땅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제 사천성 지역을 얘기한다. 중국의 스촨, 그리고 이제 파와 또 인접한 촉을 합쳐서 파촉 지방 이렇게 할 때 파자를 쓰죠. 구라파, 유럽을 뜻하는 구라파를 할 때도 이 땅 이름 파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파자가 들어가는 다른 낱말을 보면, 자, 오늘은 이제, 파충이 나왔는데, 파행이다. 파행이라는 것은 이제 기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어다닌다. 네. 근데 이것과 또 비슷하게 여길 수 있는 파자가 이러한 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족자가 들어가 있는데, 절뚝거린다는 뜻이에요. 절뚝거린다. 그래서 절뚝거리며 가는 것을 파행이라고 한다. 네. 뭔가 일이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절뚝절뚝거린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절뚝거리고 다니는 것을 파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의견이 일치하다가 또 깨어지고 또 일치하다가 깨어지고 하는 것을 파행이라 한다. 이때 기억한다는 파자와는 다르다. 소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도 긁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 네. 여기 손수자가 있죠. 소파라는 것은 긁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파술,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 중절을 얘기할 때, 소파술 할 때 이 소파다. 요즘은 긁어냄 술, 이런 말도 쓰는 모양입니다. 이 소자와, 서서 나오는 것이 격화소양이다. 격화소양이다. 소는 긁는다는 뜻이고, 이거 양은 가렵다는 뜻이에요. 가려움을 긁는 것을 소양이라 한다. 어떻게 하느냐. 격은 이제 격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다. 화는 이제 장화할 때 신을 얘기합니다. 신을 신고 그 위에 긁는다. 자, 신을 신은 상태에서 상당히 발이 가렵다. 그러면 신을 벗고 긁어야 되는데 신을 신은 상태에서 긁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주 쓰이는데 똑같은 말로 격화파양이다. 네, 파. 이것도 긁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자와 파자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였다 할 때 격화소양, 격화파양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쓸 수 있습니다. 벌레 충자는 이것이 본자고 이것은 부수자다 또는 약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곤충이다 할 때만 쓰죠. 구충이다. 구충. 구는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네, 구충. 벌레를 쫓아낸다. 구충제. 그렇죠. 방충. 벌레를 막는다. 방충망. 살충. 네, 벌레를 죽인다. 살충제. 그렇죠. 충치. 예, 벌레 먹은 이를 충치라고 합니다. 해로운 벌레를 해충. 물론 이로운 벌레도 곤충도 있겠습니다. 익충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벌레 충자에 보면 벌레 곤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게 있죠. 누에를 얘기할 때도 이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글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 중에는 벌레 충자가 두 개 들은 것은 누에 잠자에서도 쓴다. 잠실 할 때 그렇죠. 자, 파충류. 우리가 오늘 나온 파충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동물을 분류를 할 때 무슨 류가 많습니다. 조류, 어류, 포유류 또는 양서류 많이 있죠. 저는 이 류자를 생각하면 인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류.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죠. 인류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동물의 한 분류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뜻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파충류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대로 이 파충류를 적습니다. 일본은 이제 신자체 또는 중국은 간체자 이렇게 되는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충자는 다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쓰지 않는다. 유자는 보면 일본에서는 여기에 개견자에 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개견자를 써야 되는데 점을 빼버린 그런 글자로 넣어서 쓴다. 하나가 획이 하나 줄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글자만 안다. 근데 보니까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다. 잘못된 글자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자 기준으로는 잘못됐지만은 신자체 기준으로는 맞다. 중국은 더 줄였습니다. 아예 여기서 또 머리혈도 빼버리고 요것만 개견에서 물론 점도 빠지고 쌀미자 아래에 큰 대자가 들어갔다. 자, 개견자가 들어가는 것과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글자의 자원, 뜻을 가진 글자의 한자의 자원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지만은 쓰기 편의상 이렇게 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 글자를 제대로 알면 이러한 글자들은 이렇게 한번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글자를 먼저 배우고 이 글자를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자부터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충류. 네, 파충류.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네, 파행이라는 것은 기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